피프티 사건은 이제 그냥 일반 사건이 아닙니다. 시사의 제왕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나선 거면 말다 한 건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식 트위터에 최근 모 걸그룹의 전속계약 분쟁에 관해 잘 알고 계시거나 아이돌 산업에 대해 잘 아시는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라고 올렸습니다. 항상 강력 사건을 많이 다루고 그 일처리가 오히려 경찰보다 더 나은 팀들이라고 나올 정도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은 이미 프로인데요. 그런 제작진이 고작 피프티 사건의 제보를 이건 큰 그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기획사 사장들이 욕을 먹고 연예인들은 항상 위로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죠. 통수돌로 유명해진 피프티 멤버들은 이제 더 이상 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셈인데요. 마지막 노래가 될 수도 있을 피프티의 명곡 큐피드 가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피프티 멤버들에게 준 두 번째 기회. 널 믿었던 내가 정말 stupid. 피프티 are so dumb. I gave a second chance to Cupid. 널 믿은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왔던 love. Is it real? Cupid is so dumb. 여태까지 계약사의 횡포만 봐왔었는데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횡포인데요. 왜 주용역업체 이름이 어떻게 더 기버스인데 테이크만 하려고 하나요? 기브 앤 테이크가 국룰인데 아무리 봐도 너무 착한 전홍준 대표입니다. 보통의 소속사 사장의 이미지는 나쁜 사람들이죠. 하지만 왜 그들이 나쁘게 되었는지 잘 알게 해주는 일화이자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피프티 멤버들은 30억을 정산받고 위약금으로 6년치에 해당하는 수백억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니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신청을 한 피프티가 이달 말 해외 음원 수익으로 30억 원대의 정산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피프티는 7월 말 글로벌 메가 히트한 큐피드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 등과 그 외의 각종 음원 사이트 정산이 한 번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업계 관계자는 유통사인 인터파크에서 정산을 마무리하는 중이라 밝혔죠. 정확한 정산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피프티가 정산받을 금액이 30억 원은 가볍게 넘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이번 정산액이 중요한 이유는 그간 피프티가 주장한 무능력과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에 관한 핵심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위약금 산정에 쓰일 주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피프티의 전속 계약 해지 위약금의 경우 직전 2년간 월 매출의 평균에서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며 이 경우 최소 30억 원을 정산받는 피프티의 위약금은 전속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평균적인 연예계 계약 기간이 7년인 점을 들어 데뷔한 지 235일밖에 안 된 피프티는 6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죠. 이는 SM 의장으로 있는 김규식 변호사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김규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피프티 사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2011년 공정위가 만든 표준전속 계약서의 위약금으로 직전 2년 동안의 월간 평균 매출액의 잔여 전속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프티는 아직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피프티 멤버들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더라도 별 타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완전 오산이라고 주장했죠. 그는 위약금 이외의 손해배상액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며 그동안 피프티 멤버들에게 들어간 아파트 임대료, 댄스 보컬 레슨비, 음반 제작비, 차량 의류식대 지원비 등 80억 상당의 투자금이 대부분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안성일과 피프티 멤버들은 이를 배상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위약금 조항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투자금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티스트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으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배신 유형의 계약 파기 사례는 앞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안성일과 피프티 멤버들은 본건인 전속계약 파기에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일 귀책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도 없고 위약금도 없다고 생각했겠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정으로는 도저히 귀책 사유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결국 위약금과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곧 멤버들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로 안성일 대표는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저작권료를 지급받아 소송 비용을 충당하고
피프티 멤버들에게 선심을 쓰려고 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피프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그들의 곡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어트랙트사의 고소장을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 결정은 저작권 관련 민영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기버스가 언제부터 멤버들의 변심 이사를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용역업체 더기버스가 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member들의 변심을 알고 스케줄을 미리 정리해온 정황이 드러났죠. 디스패치에 따르면 피프티 멤버들과의 소통을 담당한 더기버스의 Y이사에게 지난 5월 19일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선전 중인 피프티의 가능성을 보고 유명 아이웨어 광고로부터 파격적 금액이 담긴 조건으로 섭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Y이사와 전화 통화를 한 모델 에이전시 간부 P씨는 해당 브랜드로부터 금액은 관계없으니 피프티를 모델로 섭외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다라며 업계에서 보는 뉴진스급 금액을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의아했다라고 털어놨죠. P씨에 따르면 당초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와 통화를 해 관련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지만 전홍준 대표가 미국 에이전시들과의 계약을 위해 같은 달 18일 출국한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곧 Y이사의 연락처를 수급해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황당한 답변이 나와 P씨는 황당했다고 합니다. P씨는 한 멤버 친구가 아파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복귀 시기가 언제쯤일지 물었지만 계속해서 모른다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하죠. 이어 P씨는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해서 하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때라도 광고 촬영을 진행하면 안 되냐라고 물었지만 그냥 안 된다라는 게 Y이사의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활동 복귀 시기 역시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며 전화를 끊고도 이해가 가지 않아 광고주 측과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난다. 그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일반적으로는 당장 활동을 못하더라도 조건을 묻고 복귀 시기를 조율할 테니 추후 연락을 달라는 정도에서 정리는 하는데 다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의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는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품을 팔던 시기이기도 했으며 Y이사의 행동과 달리 전홍준 대표는 미국 출국 직전까지도 최승호 부문장과 광고 제안을 준 브랜드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국내 굴지의 피자 브랜드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Y이사와 P씨가 통화를 한 5월 19일은 미국에 있던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멤버들의 전속 계약 가처분 신청권을 알지도 못했을 때로 더기버스 측의 행동은 이를 미리 알았다는 듯 광고 계약을 거절했고 이 사태가 길어질 것을 예상했다는 듯 활동 복귀를 기약하지 못한다는 말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하고 있었죠. 멤버 강탈 시도 등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더기버스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어트랙트는 해당 광고 제안 관련 내용을 더기버스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광고뿐 아니라 그 시기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안받은 각종 스케줄 역시 어트랙트에 공유되지 않았죠. 또한 디스패치는 피프티의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이 제출한 지분 변경 확인서에 대해 서명 위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큐피드는 스웨덴 작곡가 3명이 만들었지만 저작권자로 등록된 이름은 안성일 대표와 멤버 하나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서명이 권리양수도 계약서의 서명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죠. 피프티의 유일한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음악학교 작곡가 3인의 친필 사인을 위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안성일 대표는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요. 디스패치 기사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큐피드를 작곡한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들에게 $9,000를 지급했고 안성일은 작곡가 3명에게 따로 돈을 주고 저작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기버스는 외주 용역회사이므로 모든 사항을 어트랙트와 협의해야 하는데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저작권 매입 사실을 숨겼다는 걸 알 수 있으며 큐피드 저작권 지분 변경 확인서에 있는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이 친필 사인과 달라 이에 대한 안성일의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돈 빨리 달란 게 아니라 소속사의 역량 부족을 기초로 해서 7개월 만에 이야기를 꺼냈다는 그들. 사실 피프티는 연습생 생활만 7년을 하면서 데뷔 무산만 2번을 겪은 멤버도 있던데 그 역량이 부족한 회사에서 데뷔를 한 건 말이 되나요? 사장님이 모든 걸 바쳐서 데뷔를 못할 친구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데뷔를 시켜줬는데 7년을 당했던 사람들이 7개월 만에 배신을 때려버리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길바닥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키워놨더니 이제는 본인 이름이 유명해지자 가족들까지 동원되어서 피프티 상표권을 등록해버리는 통수의 끝판을 보여주는 중이죠. 그룹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개별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죠. 그리고 2023년 7월 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이 열렸는데요. 멤버들과 어트랙트 측 입장이 접점 없이 대립되었고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단 시간에 성공한 걸그룹이었는데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꽤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피프티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